이제 곡선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곡선의 그래프. 일단은 곡선의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뭐를 봐야 되느냐, 원래 있는 원함수 f를 기준으로 뭘 한번 살펴볼지를 좀 살펴봐야 돼. 자, 원함수 f를. 자, 원함수 f를 봤었을 때 뭐 본다? 일단은 정의역이 특히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커요. 결국에는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진수가 0보다 큰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정의역을 찾아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가 무리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뭘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근호안을 보면 되겠죠. 근호안을 봤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하나 더. 자, 얘 형태 있습니다. 분수함수. 만약에 분수함수가 있어. 분수함수 형태에서는 우리가 뭘 살펴본다? 분모가 0인 지점. 분모가 0인 지점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분모가 0이 아닌 순간이 정의역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역을 보통 많이 보는 게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정의역을 봤어. 그럼 정의역을 받으면 뭘 볼 수가 있느냐면 각종의 절편들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수식 자체 인수로서 딱 덩어리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자, 절편을 봤어. 절편이니까 당연히 y 절편도 보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다루는 부분은 뭐냐? 당연히 x 절편입니다. 자, x 절편을 봤어. x 절편이 나오면 뭐를 가를 수 있어? 어디를? x축을 기준으로. 자, 어떤 지점에서 x절편을 찾았으니까 이 지점에서 좌측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x축 아래쪽인지 x축 위쪽인지, 그래서 절편을 기준으로 뭘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각 영역을 부호를 살펴볼 수 있겠지. 곡선이 지나는 각 영역의 부호를 살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각 영역의 부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영역의 부호를 보고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일단 이것도 가능해요. 증가하는 함수가 되느냐, 그 주변에서 감소하는 함수가 되느냐, 아니면 극값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 여부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절편이 알파가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베타가 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요 지점 자체를 내가 베타라고 들 거고, 요 지점 자체를 내가 감마라고 들게. 자, 알파에서 무조건 x축과 만나고 베타에서도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또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이게 여전히 양수 영역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알파 주변에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상승이 일어났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베타 주변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곡선이 내려갔다가 튕기면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형태가 스접 형태가 되는 거고, 스접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극소를 가졌다는 얘기겠죠. 어차피 곡선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됐죠? 됐어요? 그리고 내려간다는 얘기. 이렇게 이쪽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x절편을 보고 우리가 각 영역의 부호를 관찰할 수 있고, 그 부호를 통해 가지고 증가하느냐 주변에서 감소하느냐, 그리고 극값을 가지느냐, 그 여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지점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알파 콤마 제로 자체가 내가 뭔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얘가 점대칭이다라는 알아봤어. 점대칭이다라는 걸 알아버리면 결국에는 얘는 점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 콤마 제로가 뭐가 됐다? 변곡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생각을 해봐.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야.
그러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위로 볼록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아볼과 위볼이 교차하는 지점이 알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대칭에 되면 변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주변에 뭐를 대칭성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극값 상태인지 변곡 상태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fx 단계에서 정의역을 살펴볼 거고 정의역을 살펴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쭉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단계 얘는 너무 중요하죠. 난 옛날에 제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 정절대 극급 이렇게 배웠어요. 정의역 보고 절편 보고 대칭성 보고 극한과 극대 분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그치? 그냥 나도 그렇게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곡선을 볼 때 일단 정의역부터 보면서 그 다음 단계에 뭘 볼지 좀 생각을 하시면 돼. 자, 대칭성을 확보하는 거야. 대칭성은 뭐 확보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확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극한입니다. 자, 이 극한은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 결국 가게 되면 점근선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 점근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점근선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x값 자체를 한없이 키워야 되고 또는 x값 자체를 한없이 이제 음수로서 절대값을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x값 자체를 어떤 특정한 실수의 우측에 붙여야 되고 아니면 실수의 좌측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점근선을 확보를 하는데 점근선 상황이 살짝씩 달라요. 점근선 상황이 살짝씩 다른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x 마이너스 1분의 만약에 여기가 2가 왔다라고 치자.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x 이꼴 1에서 점근선을 가지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쪽에 좌측에 이쪽에 우측에 그러니까 우측에 좌측에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1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x가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 0 플러스 분의 2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 1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x가 1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얘가 0 플러스래 0 마이너스 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점근선 형태가 세로 점근선입니다. 됐죠? 세로 점근선 형태가 있어요. 세로 점근선 형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얘를 y라고 뒀었을 때 x값 자체를 무한대로 막 보내는 거야. x값 자체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x-1분의 2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무한대로 가니까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가는데 전부 다 양수인 영역을 가는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미안 플러스 무한대로 간대. 와 플러스 무한대로 간대. 미안 0 플러스입니다.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오케이?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점근선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얘가 뭐가 되는데? 가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가로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어디를? x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0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여전히 얘네들은 가로 점근선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뭐 a 플러스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자 이렇게 한없이 갔었을 때에 fx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a다 라고 하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데, 여기는 이 녀석 자체가 점근선이 됩니다. y equal a라는 게 가로 점근선이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제 점근선의 형태가 어디에 오게 되면, 미적분에 오게 되면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사선 점근선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 y는 x가 더해집니다. 플러스 x분의 1이 됐다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에 x를 한없이 키워버리면, 한 1억 줄 키워버리면 얘는 1억이고 1억분의 1이니까 결국 1억과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누구에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면 지금처럼 x에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이고 이쪽 부분이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 equal x가 이렇게 있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 하면 x에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x보다 살짝 크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억이고 여기는 0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에서 쭉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에 쭉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x축과 붙을 텐데 이쪽에 위쪽에 붙는지 아래쪽에 붙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x보다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살짝 작으니까 이 곡선 이 근처를 경계로 해가지고 살짝 밑에 있겠죠. 살짝 밑으로 가서 어떻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런 방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몇 가지 종류다. 자, 가로 점근선이고요, 세로 점근선이고요, 사선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 가지 타입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세로 점근선을 할 때 세로 점근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관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곡선들, 대표적인 곡선들을 몇 가지 좀 그려봅시다. 대표적인 곡선들을 좀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한번 보자고.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런 거 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봅시다. 일단 정의역 자체가 먼저 파악이 되는 거지.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다라는 게 먼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어디로? 당연히 한없이 크도록 또 만들어주고 x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근선 자체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언뜻 또 스치듯 보니까 0,0을 지나는데 0,0을 지나는 연결고리랑 하나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네.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쪽 방향을 그려놓으면, 그래서 어느 부분을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두고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두면, 자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는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에 의해서 영역이 표시가 될 건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맞죠? 그 다음에 끝자락이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쪽 부분도 끝자락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부분을 여기 있는 이쪽 부분과 여기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런데 뭐를 통해서는 그냥 원함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미분을 한다는 얘기고 미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대? 부호 변화죠. 맞죠? 두 번째 부호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부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부호 변화까지도 봤어요. 부호 변화까지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는데 증감도 알 수 있고요. 뭐도 알 수 있다? 극값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싶으면은 미분 단계를 갑니다. 그래서 y''을 일단 그리는 거고 y''은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분의 공미분법 사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에 얼마가 되느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자 마이너스에 얼마가 되겠니? 4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얘가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자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에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인데 우측에 1이 있고 좌측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어디에 1이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1이라는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근선을 확보를 하게 되면 특히 가로 점근선을 할 때는 뭐까지도 확보할 수 있느냐면 얘는 요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볼인지 아볼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근선 상황을 살짝 보면 자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점근선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점근선이 아래쪽에 위 점근선이 여기 있고 곡선이 점근선으로 아래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잖아요. 위볼이잖아요. 맞죠? 위볼입니다. 자 위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당연히 뭐다? 아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위로 볼록하면서 극대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데 위볼이다가 여기서 어느 지점에 아볼이 생기겠죠. 오케이? 아볼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런 지점에서 위볼로 갔다가 아볼로 이렇게 딱 생기게 돼서 이렇게 곡선이 간다는 얘기겠죠. 잘했어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잠깐만 한 개만 더. 자, 요 지점을 찾고 싶어. 다시 한번 갑시다. 두 번째,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 뭐를 찾아야 돼? 내가 만약에 변곡을 찾고 싶어요. 오케이? 마지막 단계에 요철이나 변곡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요철이나 변곡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도함수를 통해 가지고 변곡점을 찾고 요철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볼게. 변곡에서 특히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당연히 변곡 접선입니다. 변곡 접선입니다. 변곡 접선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변곡 접선을 살짝 보시면 변곡 접선을 살짝 보자고. 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변곡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자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위로 볼록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커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결국에는
변곡이 일어나는 순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커지다가 줄어들다가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변곡 접선은 뭐다? 기울기 자체가 가장 큰 지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극값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변의 접선들보다 그 기울기가 가장 큰 지점, 오케이? 가장 큰 지점, 가장 작은 지점이 될 거란 말이야. 가장 작은 지점이 되겠죠. 오케이? 가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가 절대치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는 절대치가 점점 다시 늘어나는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점 절대치가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이죠? 얘를 만약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를 한번 구하려면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자, 첫 번째 타입입니다. 자,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 타입 봅시다. 자, 두 번째 타입에 보면 이제 유리함수가 있을 텐데 유리함수들 중에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x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주변에 뭐가 굉장히 많으냐면 점근선 자체를 토탈 세 종류를 다 가지는 겁니다. 세 종류를 가지는 형태가 되는 상황이고 자, 지금처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 요거처럼 이렇게 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차수를 떨어뜨려 주죠. 오케이? 차수를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차수를 떨어뜨려 주면서 x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왜?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없이 키우면 x를 한없이 키우거나 x를 한없이 줄여주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데 얘가 어디로 동등해지는데 x 플러스 1과 거의 동일해진다는 얘기고 얘가 뭐예요? 점근선, 특히 사선 점근선이 되겠죠. 오케이? 얘가 사선 점근선이 됩니다. 자, 사선 점근선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주면 자,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갑니다. 세로 점근선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부분에 점근선 하나 생기겠죠. 점근선 하나 생기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돼. 여기 지금 x제곱이잖아. 자, x제곱이야. x제곱인데 지금처럼 x-1이 있어가지고 분모의 1을 기점으로 1보다 왼쪽에서는 음수,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되는데 자, 이쪽 부분에 그냥 계속 그려지는데 x축과 0,0에서 분명히 만나는데 주변에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이쪽에서도 극값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쪽에도 극값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해봐야 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직접 미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선 점근선이 생긴다라고 얘기는 일단 했으니까 자, x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쭉 점근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데 이쪽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고 얘가 0,0이죠. 자, 0,0이고 자, 어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에
값이 다시 생길 거란 말이야. 그 값이 다시 생길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좌측 끝자락이 어떻게 될 거냐면 살짝 x 플러스 1보다 낮도록 이렇게 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었을 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었을 때 어디? 여기에 맞닿아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어디 봐야 돼요? 점근선 자체가 여기에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x에다가 0 플러스래 1 플러스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1 플러스 집어넣게 돼버리면 어디로 올라간다?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왜냐? x에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뭔가 조금 더 조사하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y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x-1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미분 모 그대로니까 2x의 x-1이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x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리하면 여기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가 될 거니까, 어느 지점에, 여기 있는 이 지점에 2일 때 0이 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건 어차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로 볼록한 포불선인데 0과 2 얘를 기점으로 증감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그 값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어디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형태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에서.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두 번째 타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거 좀 봅시다. 자, 세 번째 타입 봅시다. y는 x분의 ln x가 있어요. 자, y는 x분의 ln x가 있을 거고, 요 형태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정의역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한 개만 더. 자, 로, 무, 다, 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영향력이 세다라는 얘기야. 기억나시죠? 로무다지. 오케이? 됐어? 자, 지수함수가 가장 영향력이 세고, 다항함수랑 비교해봤었을 때도 얘가 더 세고, 다항함수와 무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영향력이 세다는 얘기는 부정형 형태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부정형 형태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나는 이렇게도 봐. 자, 이렇게 가면 y는 x분의 1이 있어요. y는 x분의 1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lnx의 그래프가 있어요. lnx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얘가 1이니까 1,0을 딱 지난단 말이야.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y는 lnx의 그래프를 보고 x분의 1의 그래프를 보고 두 개를 곱했을 때, 곱하게 되면 어차피 1일 때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계속 양수가 되고, 얘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어디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0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쪽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x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얘는 0 플러스고요. 위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는 부정형이 아니죠. 정형입니다. 밑으로 탁 꺼진다는 얘기야. 쭉 꺼져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부호만 좀 차이 날 뿐이지 여기서 이렇게 짓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느낌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될 건데 이쪽 부분을 조금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기본 그래프니까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워낙 출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자, 그래서 미분합니다.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한다라고 칩시다. 미분하게 되면 자, x제곱분에 저기 1이 되겠고, 맞죠? 마이너스 ln x가 됩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값 자체가 여기서는 2가 될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됐어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잘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자, y는 x ln x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겠죠. 이렇게 0보다 큽니다. 자, 얘도 0보다 큰 상황이고, 영향력에 의해서 누가 결정한다? 다항함수인 얘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누가 되느냐? 일단 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 자, 이 생각도 좀 해야 돼. 얘가 0 플러스로 가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0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부정형이 등장하면 부정형에서는 선택이 딱 됩니다. 누가? 영향력이 큰 녀석이 선택이 딱 됩니다. 그럼 얘가 지워지고 이쪽에 부호만 취하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0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결국에는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디?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당연히 1의 좌측에서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1의 우측에서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냥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값이 되는 지점이 생기겠죠. 오케이? 극값이 되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점을 찾으려면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이고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ln x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이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 됐죠? 다 됐습니다. 가봅시다. 얘들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끝을 향해. 이거 좀 하면 되잖아. 이거 좀 하면 되잖아.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안 되는 거야. 목요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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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하자. 목요일 날 저녁. 이해되지? 목요일 날 저녁부터. 어? 목요일 날 종강이냐고? 원래 우리가 수요일 날 종강이잖아. 아 진짜? 네. 근데 니들 월화수 못 오잖아. 월화수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화수 못 오니까 몰랐어. 월요일 못 오잖아.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못 오는 거 아니야? 올 수 있나? 여기 한 명이라도 한 명도 못 오는 거 같은데 보니까 못 오잖아. 맞지? 목요일 왜 못 오는데? 아 공휴일 8월 15일 날 하지 뭐. 근데 나 8월 15일 날 할 때는 나는 수업을 빼고 니들한테 하는 거대. 기존에 있는 수업을 그냥 덜어내고. 그러니까 한 4시쯤 와야 돼. 4시쯤 오던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되겠지. 금요일 날 4시쯤. 금요일 날 4시쯤. 됐지? 네. 금요일 날 4시. 아니면 영상 보던지. 나 8시 와갖고 영상 찍어놓을게. 영상 보던지. 아, 일단 금요일 날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어디서 보시느냐면 여기 하나만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4번 합니다. 4번. 자, 4번에 보시면 자, 4번에 보자. 조금 4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교재 안 받았지? 교재 새로운 거 안 받은 사람 누구 있는데? 안 받았지? 또 누구 있는데? 받았어? 받았어? 저기 아. 자, 이렇게. 자, 4번에 보면 fx가 있어요. fx가 x분의 ln x가 있어요. x분의 ln x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x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y는 fx와 접하게 될 때, 자, 얘가 양의 실수 t가 될 텐데, 아,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 아, 진짜 스케줄 때문에. 맞아, 잡생각이. 읽고 나서 문제가 적혀 있는 거. 자,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t래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t야. 기울기가 t고 당연히 얘는 양수라고 돼 있어요. 양수라고 돼 있네. t인 직선이 y는 fx와 접할 때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기울기가 t인 상황 보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보면 알겠지만 난무한다. 변수들이 난무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라고 적으시고 t라고 적으세요. 기울기가 t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접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gt라는 얘기죠. 오케이? 접점의 x좌표가 gt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까지 읽었으니까
먼저 뭐를 한다? 미분을 해가지고 GT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T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x제곱분의 자미분 뭐 그대로니까 1이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lnx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있을 텐데 여기에 뭐가 된다? t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실근 중에 하나가 gt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gt입니다. 따라서 gt의 전체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gt가 되겠죠. 뭐를 외치지? 이 값이 얼마가 된다? t란 얘기예요.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요 형태 하나 있습니다. 요 형태 하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밑에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자, 어디에서? 원점에서 근이야. 이번에는 원점입니다. 원점이 있을 텐데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 0,0에서 근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라는 건데 얘도 하나의 상수고 곡선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얘는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정이 얘가 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일 때의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어디에서? 쟤를 미분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접점을 내가 u라고 둘게요. 오케이? u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u분의 저기 있는 거 저거니까 그냥 u 제곱에 ln u가 되겠죠. 오케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것이 미분한 거 아까 전에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u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u가 되는 상황이고 날릴 거 날리면 u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2ln u가 1이라서 따라서 u가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가 루트 2가 되는데 맞죠? 얘가 루트 2가 됩니다. 얘가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접점 x좌표니까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여기다가 대입해 봅시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고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거 그게 a 곱하기 a 프라임 a 아니에요. 미쳤구나. g 프라임 a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뭐가 일단 나왔다? a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 한 개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뭐가 되느냐? g 프라임 a를 구해야 됩니다. 자, g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쭉쭉쭉쭉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 저쪽으로 넘겨줍시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1 마이너스 ln gt죠. 그것이 t의 gt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형태 하나. 이제 뭐합니까? 미분해가지고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미분해가지고 a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미분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gt 분의 g 프라임 t야. 하나. 이것이 앞에 거 미분 g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2 붙여주고 gt 붙여주고 g 프라임 t까지 적어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 a를 집어넣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가 내가 찾아야 될 거 ga가 그러면 누군지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A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GA는 누구냐? 여기서 이걸 잘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미적분 공식을 어느 정도 숙달하고 그리고 기량이 어느 정도 찼다고 하는데 요즘 문제는 그거를 좀 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 얘가 GA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GA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의 X좌표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GA입니다. 루트 2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4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3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3점과 4점의 27번, 28번의 난이도가 뭐해요? 니들 나중에 27번 풀다가 내가 3점짜리도 못 푸네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3점짜리 못 푸는 애들 되게 많대. 27번 못 푸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28번과 27번은 거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얘가 A로 될 때의 X 좌표를 문제에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울기가 T일 때 X 좌표를 GT라 두자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다? GA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돼.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루트 2를 집어넣으시고 얘는 지금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고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을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GA는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되느냐? 2가 됩니다. 2가 되는 상황이고 자,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A죠. A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A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기울기니까 곱하기 GA가 어디 있어요? 루트 2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랑 일단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자, 뭐야? 이거 왜 루트 2야? 아씨, 와, 나 미치겠네. 루트 2라고 읽고 루트 2라고 적는다. 와, 나 이런 경우 좀 있어, 제발. 미안해. 미안해. 아, 씨, 진짜 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사라지겠죠.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이렇게 루트 2라고 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넘기면 별 자체 앞에가 뭐가 되느냐?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2는 밖으로 넘기면 되겠죠. 저쪽으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별이라는 녀석이 누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 아니죠.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가 되겠지. 요런 형태로 별의 값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됐어? 집어넣으시면 A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또 2적을 보냈다. 여기 약분하시고 그럼 답이 얼마가 돼? 4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답까지 적으면. 오케이? 됐지? 그래서 저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미적분이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니까. 이거 자체가 객관식에서는 제일 뒤에 있는 문제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할 텐데 27번도 그에 못지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느냐? 1번이다. 몇 번이고 하고 있었어. 2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2번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문제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 조건들을 그대로 잘 소화해내서 문제에 녹여내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 못 풉니다.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쉬었다 갑시다.